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선거 유세하시는 분들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맡길 일꾼들 어떻게 또 꼼꼼하게 찾아보고 뽑아야 되는지 오늘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강선미 홍보계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선관위에서는 굉장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건요. 이렇게 선거 기간 아닐 때에는 그럼 일이 없나요? 네, 총선 있고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직선거하고 이제 조합장 선거까지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고요. 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이번 선거에 법 제도 개선이나 뭐 편람 뭐 개정 그런 거를 준비를 한 6개월 넘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제 후보자들이 사용할 선거 비용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이제 그 선거 비용 업무를 하고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가 되면 저희가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나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총장 선거도 하반기에는 네,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이제 또 접어들면 3월에 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어서 이게 선거가 알게 모르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뭐 회장 뽑을 때도 이곳에 연락 오면 도와주고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바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사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는데 투표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네. 그냥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한 표 행사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민주선거 70주년 네. 뜻깊은 해더라고요. 네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올해는 그 지난해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적인 단위의 이제 선거이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 그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선거를 치른 지가 올해로 70주년이 됩니다. 예. 1948년에 그 재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더욱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우리 지역, 우리 주변의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더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주요 일정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제 이번 달이죠. 12일까지만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표 당일에는 할 수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예. 사전투표가 끝이 났죠. 예, 네. 금요일과 3일과 토요일 9일 예, 끝이 예, 났기 끝이 때문에 났습니다. 사전투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네. 투표 당일 6월 13일에 네.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는 7개 선거를 치르게 되죠. 예, 누구누구를 그렇습니다. 뽑게 되는 건가요? 예, 먼저 단체장을 뽑는데요. 도지사, 그리고 교육감, 그리고 시장과 군수 이렇게 단체장을 3가지를 뽑고 예. 이번에는 의원입니다.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가 나눠지는데요. 지역구 도의원과 비례 도의원 그리고 지역구 시군 의원과 비례 시군 의원 이렇게 예. 4가지 해서 3가지 단체장과 4가지 의원 선거 총 7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독 이 투표에 또 선거에 관심 두지 않는 분들은 비례대표 또 어려워하는 분들 있어요. 네,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비례대표 제도는 저희 그 유권자들이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을 의석 수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고 그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서 정당마다 의석수가 정해지고 그 의석수에 따라서 그 해당 정당들의 이제 후보자 등록 시에 비례대표 후보자들도 명부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정당이 뭐 10석을 얻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명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인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르신들께서 이제 용어가 좀 영어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약에 대한 네. 중요성을 언제부턴가 이제 꼼꼼히 살펴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니페스토, 예.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저희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라는 것은 그 영국에서부터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제도입니다. 네. 저희는 그 2006년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이 된 그 개념인데요. 공약을 잘 실천하자라는 주요 내용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막 남발하지는 그렇죠. 않는지. 예, 네. 후보자는 이제 공약을 내세울 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얼마의 돈을 들여서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것을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공약 이행 기간이나 재원 조달 방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유권자는 저희는 지금 요즘까지도 뭐 학연, 지연, 혈연에 좀 얽매이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사람이 제시한 공약을 보고 이 공약이 좋다, 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자라는 일련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임기가 이제 끝날 즈음에 이 사람이 뭐 5가지를 공약을 내세웠는데 한 가지밖에 못했다라고 하면 다음에 뭐 뽑아주면 안 되겠는데라고 그 사후 평가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모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전직인 경우에 또다시 이번 선거에 나왔다면 공약 이행률은 전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됐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책과 후보자들의 공약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매 세대마다 후보자의 선거 공보가 도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요. 예. 그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꼼꼼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공약 알림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이제 단체장들의 그 공약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난주에 저희가 단체장들의 그 후보자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저희 그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기 전라북도 때문에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13일 선거일 전에까지 시간 내서 살펴보시면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깨알 같은 글씨 이렇게 보는 거 불편하신 분들은 토론회를 좀 참고하셔서 후보자들을 좀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네. 선거 독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고요. 네. 투표 좀 많이 하자.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그 이제 중요한 지방선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투표 참여 독려 행사를 했었는데요. 일단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거가 시작될 초반부터 저희가 그 유권자들의 공약을 수집을 했습니다. 공약 우체통을 들고 다니면서 공약을 일일이 수집을 해서 네. 그거를 그 후보자들에게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다 이미 드려가지고 공약을 만드시는데 유권자의 의견을 좀 반영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권자들이 내가 제안한 그 공약이 후보자들이 채택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후보자들에게 그 공약을 좀 알려드리고자 저희 그 캐릭터의 인형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단체장들의 공약을 메모를 해서 태그를 달아서 저희가 주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인형 뽑기 형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서 왠지 이렇게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하루 그냥 쉬는 날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간혹 있죠. 예, 네. 근데 인형 뽑기의 재미와 후보자의 공약을 동시에 알게 하는 그런 사업도 했었고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는 관광지나 주요 거리에 선거의 거리를 그 조성을 해서 네. 다양한 어떤 그 조형물과 함께 그 장소에서 그 장소에 맞는 그 시민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고요. 함께 즐기는 축제의 선거의 장을 네. 저희가 마련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200만은 뭐 무너진 지 오래됐잖아요. 네네. 인구 대비해서 이 투표하시는 그 퍼센티지가 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지방 선거를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이 네네. 몇 분 정도나 되는지.
저희가 그 전주시 인구가 18만 명 정도, 180만. 180만 명 네, 정도 네,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그 이번에 선거하시는 분들은 158만 명 정도 되셔서 10명 중에 8명 정도가 그 선거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꽤 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퍼센트 예측하고 계세요? 투표를 몇 퍼센트나 그 158만 뭐 뒷자리는 지금 끊어냈지만 예. 그 가운데 그 저희가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예. 투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어, 78% 정도가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 지방선거의 선거 투표율이 59점 몇 정도로 해서 60%를 60%가 못 안 넘었습니다. 네. 와. 그래서 근데 지난 선거에서는 그 탄핵으로 인한 선거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그 이어서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60%를 거뜬히 뛰어넘었으면은 그러니까 60%가 지금 좋겠습니다. 목표치네요. 그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올라가기를. 예. 뭐 인형 뽑기 또 공약도 하고 했으니까 네. 조금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요즘은 이제 SNS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가짜 뉴스, 네.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이거 좀 어떻게 좀 속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가짜뉴스 요즘 많이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예. 선거에서는 그 유권자들의 판단을 혼동시키는 맞아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전담 TF팀을 지금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들이 계속해서 사이버상의 그런 선거 운동들을 지금 검색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께서도 그 기사를 보실 때 혹시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걸르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 기사가 그 기자의 이름이 없거나 그 매체의 그 이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가짜 뉴스임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요사이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면서 선거 문화도 많이 투명해졌잖아요. 예. 크게 제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금품 살포 뭐 밥을 또 어디 모아서 샀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예. 없어졌습니다만은 네. 예전에는 여전한가요? 기부행위 쪽으로가 예. 좀 많이 강했다면 요즘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버상의 그런 위법행위나 허위사실, 허위사실 그리고 비방, 여전하군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꾸준히 그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금품 살포 같은 경우는 최고 5억 원까지 지금 제보자에게 주는 걸로 포상금. 예. 네. 저희가 이제 그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 예. 포상금을 계속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저희에게 신고 제보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사안에 따라서 모두 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안에 따라서 그 최고 5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고 그 신고 제보에 대해서는 네. 철저하게 그 비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0 1390. 예, 네. 로 전화를 주시면 그리고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그 젊은 층에서 또 대학생이나 보면 인증샷들이 이제 블로그나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될 만한 것들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요. 이를테면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 벽보 네. 앞에서 이렇게 촬영해서 셀카라고 하죠. 예. 올렸을 경우. 이런 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일반인들이라도 그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SNS 상에서는 선거 운동이 상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는 최고라는 뜻을 나타내는 엄지손가락을 들거나 그건 또 일본어로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V라는 그런 것도 2번을 상징한다고 해서 금지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그게 가능하게 되어서 네. 뭐 투표소 앞에서 다만 그 기표소 안에서는 예. 촬영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하시고 나오셔서 네. 그 투표소 표지판 앞에서
나 투표했다. 투표하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인증샷 가능하시고요. SNS에서도 공유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기표소 안에서 네. 촬영해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네. 나와서 이제 기분 좋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1번이나 2번을 나타낼 수 있지만 예. 이거는 워낙 그 셀카 문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방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 거리에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그 똑같은 옷을 입으신 분들이 율동하시는 분들이 선거운동원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런 분 아니시고는 선거운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음. 하지만 저희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운동 네. 기간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말로써 어떤 후보자에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SNS 상에서나 뭐 인터넷 상에서는 선거운동 가능하시고요. 예. 다만 주의하실 점은 주의점. 예. 그 자원봉사자로 어. 그 지지하는 후보자의 그 선거운동을 하실 때에는 절대 그 후보자 측으로부터의 수당이나 사례금을 받으시면 안 되십니다. 요구하셔도 안 되시고요. 그렇군요. 예, 순수하게 그냥 자원봉사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선거운동원들이 입고 다니시는 그런 옷들이나 네. 표지물, 뭐 어깨티 같은 그런 소품 등을 사용하시면 안 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강선미 계장님과 함께 또 이번 지방선거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그 어느 해보다 민주선거 우리가 맞이한 지가 70주년 해라고 하니까 예. 여러분 유권자들께서 70주년의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앞서 나눈 이야기들 중간 점검을 또 저희가 하기 위해서 예. 알쏭달쏭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일 것 같고요. 알쏭달쏭 선거 퀴즈인데 자, 오늘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 다 맞힐 수가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는 총 6개의 선거가 실시된다. 예. 역시 답은 아니죠. 아닙니다. 앞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걸 이제 뜯어내니까 더 구체화가 된대요. 7개 선거, 도지사, 교육감도 있습니다. 시장, 군수, 지역구 도의원, 지역구 시군 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군 의원까지 해서 7개, 투표용지에도 7개를 이제 7창. 7장을 예. 예,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한 장에 한 후보나 한 후보. 정당만 네. 기표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증은 투표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여권도 가능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학생증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어른들은 이제 그 운전면허증도 가능하고요. 예, 네. 여권, 뭐 주민등록증. 예, 그리고 그 요즘에는 그 합법적으로 그 발행해주는 그 모바일 신분증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오거나 캡처해온 것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증 들고 나왔는데 학생증 안 되나 하고 다시 댁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으셨으면 되겠습니다. 학생증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오후 8시까지이다. 예. 예. 역시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하면 시간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후 8시까지 아닙니다. 오후 6시까지 끝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날은 내려놓겠습니다. 일찍들 하시고 또 어디 여행 야외로 예, 나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좀 많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알쏭달쏭 퀴즈에 세 가지만 주요한 걸로 이제 가져오셨는데 예.
준비하시면서 이것도 넣을까 말까 했던 거 혹시 한두 가지 더 있습니까? 굉장히 이제 그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많이 질의하는 것들 한 가지 정도라도. 그 기표, 그러니까 아주 그 한 표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은 투표 용지에 이렇게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개표 때마다 보면 좀 마음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 표 한 표가 중요한데 투표소까지 걸음을 하셔서 그 소중한 한 표를 버리시고 가신 거잖아요. 아유. 예,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예. 투표소까지 오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오셔서 기표를 바르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후보자의 2사람 이상에게 기표를 하시면 무효가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2사람의 칸에 걸쳐서 투표를 한 경우에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시고요. 한 분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일 좋아하는 분, 두 번째 좋아하는 분은 의미 예,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가다 1번에 간혹가다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찍고 싶으신 분이 있는데 이름도 있고 번호도 있지요. 그런데 원래는 그 네모칸 빈 공간 그 네모칸에다가 찍어야 되는데 번호에다 또는 뭐 그 이름에다가 기표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기표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유효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예. 또 그 SNS 상에 투표용지를 뭐 가로로 접어야 된다, 세로로 접어야 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돌았습니다. 이제 근데 뭐 가로로 접으나 세로로 접으나 그 접었을 때 그 다른 묻어나는 영향만 안 주면 예, 아니 묻어나더라도 예, 저희 예. 기표 모양에 어떤 게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양상. 그러니까 접어서 내 표가 이렇게 무효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도내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곳은 지금 어디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일단 뭐 큰 선거가 좀 전체적으로 좀 치열하고요. 예. 그 이번에 그 현직이 이제 나오지 않는 뭐 군산이나 정읍 지역 그 지역들이 조금 뭐 치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느 지역이 뭐 치열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각 지역마다의 단체장들을 뽑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정말 이게 치열합니다. 예.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60% 넘기기 위해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말 이번에 아이디어까지 내고 열심히 예. 홍보 중인데 네. 텔레비전 시청하고 계실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홍보 말씀할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우리에게 선거권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어렵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를 행복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전라북도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또 민주선거 70주년 맞이한 해이기 때문에 뜻깊은 해 주인공 되시라는 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선미 또 선거관리위원회 계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선거도 있지만 또 북미 정상회담이 약속돼 있죠. 종전 선언이 이루어져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